결혼식장에서 사라졌던 그 여자가 오늘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지은호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아직도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로 울리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검은 정장 소매를 한번 끌어내리더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말 한마디 하기도 버거워 보였죠. 옆에 있던 박성재가 조용히 팔을 받쳐줬습니다. 절친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지역아, 너 괜찮겠어? 이 지역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문 채 조문객들 사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켜쥐었어요. 이 지역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상처가 안 아픈 건 아니니까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까만 코트에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게 올려 묶고 눈빛만은 이상하게 흔들리는 사람. 주변이 잠깐 조용해진 건 그녀가 걸어오는 속도 때문이 아니라 표정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그리고 그 기다림이 분노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 지역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보아?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보아.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가요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이 지역의 인생을 구겨버렸다는 소문만 남기고 사라졌던 약혼녀. 정보아는 이 지역을 똑바로 보다가 갑자기 웃음 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라도 다시 보네요. 이지역 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역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는 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떨리는데 그 떨림을 숨기려고 손가락에만 힘을 주는 느낌이었죠. 여기서 이러지 말자. 싫어요. 이제는 도망 안 갈 거니까. 그 순간 박성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정보아를 한번 훑어보고 이 지역을 향해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이 지역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단순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지역아, 나가서 얘기해. 여기 사람 많아.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아를 끌듯이 복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다가 발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였지? 지은호는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옥래 할머니의 장례식이었고 이 지역의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자기가 끼어들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와서야 지은호는 다시 그 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정보아를 밖으로 끌고 나와 한참을 서 있었고 정보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보아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정보아는 두 손을 뻗어 이 지역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이 지역이 피하자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었어요. 그날은 미쳤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지역 씨,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지역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단 기가 막힐 때 나오는 숨이었죠. 몇 년 전 일인데요. 결혼식까지 잡아놓고 도망간 건 정보아 씨였어요. 정보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문자 보낸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그 문자만 안 보냈으면 그 사람한테 가요. 이지역이 그 문장을 정확히 되풀이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그 순간 정보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보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정보아는 목이 메인 듯 말을 삼키다가 다시 밀어붙였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지금 이지혁 씨가 누굴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지혁 씨만 있으면 돼요.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아는 잠시 멈춘 척 하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차가워서 눈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지혁 씨를 더 잘 알아요. 우리 결혼까지 생각했잖아요. 이지혁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가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요. 지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옛 약혼녀 정말 돌아온 거야? 그날 이후 지은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일인데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해도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사랑 때문에 돌아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따내러 온 사람의 눈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지은호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산한 오후였죠. 그때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보아가 아무렇지 않게 하이힐을 소리내며 걸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호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보아는 지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맞죠? 지은호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잠깐 놓칠 뻔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보아요. 이지혁 씨 약혼녀였고요. 정보아는 였고요라는 말을 굳이 강조했습니다. 마치 아직도라는 의미를 숨겨놓은 것처럼요. 지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보아는 주문도 자연스럽게 던졌습니다. 아메리카노. 뜨겁게. 지은호가 커피를 내려 가져다 주자 정보아는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지은호 씨, 이지혁 씨한테서 떨어지세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선배랑 회사 동료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 정보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쁜 미소인데도 사람을 얼게 만드는 느낌이었죠. 이지혁 씨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지은호 씨잖아요.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백받은 적도 없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아한다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돌을 삼키듯 억지로 침을 삼켰어요. 정보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이지혁 씨랑 안 어울려요. 이지혁 씨는 회사 대표고 지은호 씨는 직원이잖아요. 신분 차이도 있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지은호 씨가 옆에 있으면 이지혁 씨한테 피해만 돼요. 지은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만큼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화가 났는데요. 더 화가 난 건 맞는 말처럼 들릴까봐 스스로 겁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은호가 힘주어 물었습니다. 다 끝난 사이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식 날 도망간 건 정보아 씨잖아요. 정보아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다시 바로잡는 거죠. 지은호 씨가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선배가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 그건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죠. 정보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쪽으로 몸을 숙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이지혁 씨 옆자리, 그 자리 오래 못 지켜요.
제가 뺏을 거거든요. 정보아가 나가고 난 뒤 지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질투도 아니고 단순한 불안도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사랑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컴퓨터를 켜고 정보화를 검색했습니다. 몇 년 전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이지혁 대표 재계 신흥 스타트업 인수 성공, 이지혁 마이너스 정보화 약혼 발표, 세기의 결혼식, 신부 실종, 댓글까지 읽는 동안 지은호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던데 키읔키읔 같은 조롱 속에서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정보화 집안, 밥그룹과 가깝다던데? 지은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밥그룹, 박진석 회장, 그리고 고성이. 설마 정보화가 고성이랑 엮여 있어? 지은호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행사 사진 속에 정보화가 고성이 옆에서 웃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캡션에는 고성이 이사장, 친인척 행사 참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인척. 그 단어 하나가 지은호의 머리를 쾅 하고 울렸습니다. 그래서구나. 지은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배가 회사 키워놓으니까 이제서야 욕심이 난 거야. 근데 또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보화가 왜 지은호까지 직접 찾아왔는지. 그냥 이지영만 흔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지은호를 겁주고 밟아놓고 마지막 경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지은호는 그날 저녁 이지혁을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이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눈밑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급하게 부른 거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배, 정보화 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선배한테서 떨어지래요. 제가 선배랑 안 어울린대요. 이지혁이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비웃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히. 그리고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기사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정보화 씨가 선배한테 다시 접근한 이유, 사랑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선배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도 성공했고 업계 순위도 확 올라갔잖아요. 그거 노리고 온 것 같아요. 특히 밥그룹이랑 엮여 있는 흔적이 있어요. 이지혁은 화면을 한참 보다가 손가락 마디를 꾹 눌렀습니다. 화를 누르는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미련이 남았나 싶었는데 선배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 눈빛이 진짜 이상했어요. 이지혁은 잠깐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흔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지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지은호 팀장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렇게 사적으로 은호야라고 부르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정보화,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할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정보화의 뒤에 고성이라는 그림자가 붙어 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더 큰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박영란은 호텔방에서 며칠째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해줬던 그 방. 하지만 박영란은 창문 밖을 바라볼 때마다 몸이 먼저 굳었어요. 고성이가 한번 마음먹으면 벽두께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박영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찾을 거야. 분명히. 밤 10시.
박영란은 짐을 챙기며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숨기만 하면 더 잡혀. 그래서 박영란은 결심했어요. 도망이 아니라 반격으로. 박영란가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고성이. 박영란은 바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숨을 불어넣는 느낌. 택시가 출발하려는 순간 박영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거든요. 고성이었습니다. 영란야. 그 한마디에 박영란의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갈지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고성이는 천천히 걸어와 박영란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운데요. 더 무서운 건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는 힘이었어요. 박영란은 아는 사람입니다. 저 손이 단 한 번 잡으면 자기 의지가 사라진다는 걸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집으로 가자. 싫어요. 나 엄마가 무서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성이의 미소가 아주 잠깐 깨졌습니다. 눈빛만 잠깐 칼처럼 바뀌었어요. 영란야. 조용히 따라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사람들이 보면 엄마가 창피해요? 그게 무서워요? 박영란가 뒤로 물러서자 고성이는 더 강하게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반항할 기운이 있으면 방에서 반성이나 해. 그렇게 박영란은 다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잠기고 고성이는 밖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나오지 마. 방 안에 혼자 남은 박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영란에게 이지환은 기사이자 지금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지환 오빠, 나 엄마한테 잡혔어. 집에 갇혔어. 도와줘. 이지환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란의 운전기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영란을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환은 다음 날 바로 박영란 집으로 갔는데요. 경비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지시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지환은 한번 숨을 고르고 고성이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고성이는 커피를 마시며 이지환의 얼굴을 봤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영란 씨한테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사표는 처리할게. 그리고 다 잊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었어. 이지환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지환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영란을 두고 나는 못 가. 그날 새벽 이지환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체육학과 출신답게 움직임은 조용했고 숨도 짧게 끊어가며 움직였어요. 박영란 방 창문 아래서 이지환이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톡! 톡! 박영란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 이지환이 보였어요. 지환 오빠, 쉿! 조용히. 창문으로 나와. 문이 잠겼어. 괜찮아. 너 나 믿어. 박영란은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환이 손을 뻗었고 박영란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박영란에게 용기가 됐어요. 새벽 4시 박영란와 이지환은 택시를 타고 박영란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박영란가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던 작은 원룸. 엄마가 이미 알고 있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박영란은 거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반격을 시작할 거라 결심했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박영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빠, 나 가만히 못 있어. 이지환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웹툰. 웹툰? 응. 엄마가 해온 일들을 그냥 그림으로 풀 거야. 사람들이 봐야 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지환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영나야, 그거 위험해. 위험한 거 알아. 근데 더 위험한 건 내가 다시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야. 박영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는데요. 동시에 분노였습니다. 나한테도 친딸이라는 이유로 칼을 겨눈 엄마에 대한 분노. 박영란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 제목을 적었어요. 악마 같은 엄마.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 돈으로 사람을 사고 협박하고 누군가의 삶을 조작하는 엄마. 그리고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엄마. 박영란은 손목이 아플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올릴게. 정말 올릴 거야? 응. 엄마가 나 찾기 전에. 업로드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박영란의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드디어 숨을 쉰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영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나의 떨리는 목소리, 고성희에게 갇혔던 이야기, 이지환이 새벽에 담장을 넘었다는 이야기.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내 방을 잠갔다고? 아빠, 나 진짜 무서웠어.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강민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탐정, 속도 더 올려. 고성희가 지금까지 한 일, 증거 전부 가져와.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 이제 끝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희는 집에서 우아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영란은 왜 같이 안 먹어? 라고 물었을 때 고성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아요. 방에서 쉬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 볼게. 지금 약 먹고 잠들었어요. 깨우면 안 돼요. 고성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막아섰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성희가 영나를 숨기고 있다. 회사에 도착한 박진석은 결국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영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산 거지? 근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 3시 고성의 비서가 숨 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고성희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웹툰에 이사장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노트북을 켰고 웹툰 플랫폼에 접속했어요. 제목부터가 고성희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악마 같은 엄마. 고성희는 1화를 읽었습니다. 2화를 읽었습니다. 3화, 4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소름. 이런 인간이 엄마라고? 브레이크 조작은 살인미수 아니야? 고성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 웃음이 분노보다 더 차갑다는 거였어요. 박영나. 고성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가 감히 내가 만든 세계를 흔들어?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집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건
멈추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였죠. 퍼뜨린 입을 막고 그 과정에서 다른 희생양을 세워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희생양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지은호의 이름을 속으로 굴렸어요. 지은호의 따뜻한 눈빛, 사람을 믿는 습관, 그리고 한우진의 존재. 고성이는 한우진이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가족이라는 약점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고성이는 정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아야. 정보아의 목소리가 매끄럽게 흘렀습니다. 이사장님, 이 지역은 정리됐니? 아직이요. 근데 지은호가 걸리적거려요.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은호부터 흔들어. 사람은요, 자기 가족이 흔들리면 멀쩡하던 것도 무너져. 정보아가 잠깐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고성이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우진, 그 아이 병원에 있잖아. 정보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그 멈춤을 즐기듯 말을 이어갔어요. 지은호가 뭘 제일 아끼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같은 순간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지은호 씨, 웹툰 올린 사람이 박영나라는 거 알고 있죠? 다음은 지은호 씨 차례예요. 지은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를 왜?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이지혁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지혁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조옥래 할머니 장례식, 정보와 재등장, 회사 인수합병까지 이지혁에게 또 짐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는 한우진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 오빠 한우진은 요즘 수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도 열지 못했습니다. 오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야? 그때 병동복도 끝에서 간호사 둘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 VIP 병실 쪽 정기 점검 있다던데. 그쪽이면 한우진 환자 있는 곳 아니에요? 쉿.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래. 지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점검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릴까요? 지은호는 서둘러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자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은호야,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지은호가 한우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어. 그리고 더 이상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돈 냄새, 그리고 사람을 부러뜨리는 냄새.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우진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삶에 고성이라는 이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리요. 같은 밤 박성재는 이수빈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수빈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성재 오빠, 이거 봤어? 악마 같은 엄마 댓글 폭발이야.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우리 집 얘기일 수도 있어. 이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이를 끊어내려고 하는 지금 자기에게도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요. 아버지 편에 서면 고성이는 자신을 적으로 만들 겁니다. 고성이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기가 이제 지은호와 한우진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VIP 병동의 불이 잠깐 꺼졌습니다. 아주 잠깐인데요. 그 잠깐이 사람을 끝장낼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뛰어다녔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대로 빨리 끝내. 지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정보화는 시작일 뿐이고 고성이는 이번엔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릴 각오라는 거요.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한우진 병실 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번엔 내가 절대 안 져. 그리고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지역을, 한우진을, 박영란을 누가 누구를 이용하든 이제는 자신이 먼저 판을 뒤집겠다고요. 하지만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지은호 핸드폰에 도착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 씨가 모르는 비밀 알고 싶으면 혼자 나와요. 안 나오면 한우진, 다음은 끝이에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나와요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협박 같아서요. 지은호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이 말하는 듯 했어요. 은호야 함정이면 가지마.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이어도 안 나가면 더 큰 지옥이 열린다는 걸요. 그렇게 지은호는 고성이가 깔아놓은 다음 판 위로 발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